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무려 10%나 올랐어요. 역시나 변동성이 큰 주식이 맞습니다. 10% 오른 이유는 보고서 하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 모건 스탠리 자동차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죠. 아담 조나스라는 분인데 테슬라와 나스닥 주가를 올려라라는 뭐 특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보고서 하나에 주가가 10%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나 봐요. 자, 오늘 미국장 마감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14%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유가도 아직 높고 국채금리도 아직 높은 수준인데 나스닥이 1.14%나 오르면서 거의 다시 한번 14,000선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자, 이는 테슬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도 시가총액 순위로 미국 기업 중에 약 한 10위 안에 드는 대형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무려 10%대 급등을 보이면서 나스닥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 오른 이유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의 250불에서 400불로 60%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하면서 기존의 투자 의견 역시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로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한 데 있어서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5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해요. 500빌리언이 되겠죠. 5천억 달러를 더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400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기존에 250불이었는데 400불로 올렸다. 라고 하면 아직 갈 길이 태산인 거죠. 먼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인지 오늘 주가가 10%나 넘게 올라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도조라는 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 다른 곳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 가치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현황입니다. 오늘 유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은 좋지 않았지만 테슬라와 아마존, 메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하루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10%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죠. 도저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더불어서 메타 역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3%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AI와 관련된 AWS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죠. 클라우드 서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메타가 오르자 같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분의 보고서에 아마존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뭘가의 특명을 받았을까요? 테슬라 주가를 올려서 나스닥 주가를 다시 올려라라고 뭔가 특명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주가 금주 13,870선 51선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테슬라가 10%대 가까이 오르면서 13,917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선, 빨간색 선 51선을 다시 한번 나스닥 주가가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내일 저녁 9시 반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또 좌지우지 될 수 있겠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나스닥 전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는 예측치가 이전보다 높아요. 유가 상승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예측치와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근원 CP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이 4.7%였는데 이번 달 4.3%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더 낮아졌죠. 최근 주거 CPI가 감소하면서 주거 CPI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근원 CPI도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 근원 CPI가 예측치만큼 정말 내려온다.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겠지만 이 둘 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은 어제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9월 20일 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어제도 93%, 오늘도 93%로 상당히 높아요. 자, 9월은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 확률도 약 아직은 40%대로 어제와 동일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5%대까지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를 연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뭐 5월이나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있을 물가와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10% 넘게 올랐는데요. 270불을 순식간에 뚫어버렸어요. 자,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의 강력한 레포트가 나오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 상승이 나온 하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강력한 저항대가 놓여 있는 게 지금 270불대 초반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긴 시계열로 보자면 자, 2020년, 21년부터의 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저항선인지는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뭔가 이를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한 10월 초에 일단은 딜리버리 예상 발표가 있고 3분기 테슬라의 딜리버리 발표죠. 이게 좀 숫자가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테슬라 주가의 이런 V자 반등을 보면 이미 7월부터 8월 말까지 이 하락이 3분기의 생산 감소와 딜리버리 감소를 이제 다 반영한 것이지 않겠나라고도 여겨볼 수 있겠네요. 자, 바로 이것이었죠. 트로이 테슬라이크나 게리 블랙이나 3분기 인도량을 한 45만 대 정도로 보면서 전분기였던 2분기 46만 6천 대보다 좀 낮은 수준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뭐 모두 알고 있는 지금 사실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일단 드러나는 순간 그게 바로 10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10월 초까지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거나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분께서 등장하는 바람에 주가가 일단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제가 지난 방송 기술적 분석을 해주면서 지금 이게 보시면 테슬라 월봉 차트인데요. 테슬라가 현재 반등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9월 달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가 상승세일 때는요 약 2개월 정도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 3개월째부터는 양봉으로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7, 8월 달 음봉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 8월 달에 긴 밑꼬리를 달리면서 반등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10월 초에 발표된 인도량이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9월 달에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분께서 한 방에 지금 해결해 주신 모양이긴 합니다. 자, 물론 이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상단 저항선이 이렇게 놓여 있죠. 지금 거기에 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처럼 이렇게 저항을 맞고 8월 달처럼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가의 앞날은 모르죠. 하지만 이분께서 강력한 레포트로 강력한 보고서로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게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강세에 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한 300불 정도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도 좋지 않을까? 저의 뇌피셜을 좀 말씀해 드려 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한 이유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테슬라가 현재 생산 중에 있는데 이 도조 슈퍼컴퓨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오늘 10%나 오르면서 테슬라의 마켓캡 시가총액이 878빌리언까지 올랐습니다. 자, 10% 오르기 전에는 한 700빌리언 대였어요. 778빌리언이었어요. 오늘 무려 100빌리언이 가까이 올라 버렸는데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 500빌리언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100빌리언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400빌리언 정도가 또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1286빌리언인데 이게 400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 이 레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발전을 이끌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오토고요. 하나는 사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도조 슈퍼컴퓨터 도입을 통해서 생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델 3 리프레시도 나왔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죠. 자,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 도입에 따라서 생산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요. 이거는 원가 하락을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진율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코스트의 하락, 원가의 하락은 차량 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일즈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도조 슈퍼컴퓨터가 제조업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조 슈퍼컴퓨터 자체가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애지어 서비스, 이게 사스라고 하는데요. 사스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스라는 거는 구독료 기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챗GPT라든지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뭐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바로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조 역시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이 슈퍼컴퓨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리얼월드 AI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움직이는 물체, 모든 모빌리티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도조 슈퍼컴퓨터에 따른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뭔가 드론이 자율주행을 한다라든지, 드론이 뭐 물건을 배송한다라든지, 로봇이 움직인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조 슈퍼컴퓨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구독료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로도 돈 벌고 구독료, 소프트웨어로도 돈 버니까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요. 아마존과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기업, 테크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00빌리언의 가치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전에 얘기를 했죠. 테슬라의 도저칩은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다. 엔비디아 상반기 최대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워낙 이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도저칩을 개발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일단 도저칩을요, 일론 머스크는 팔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아담 조나스가 말한 이 사스 서비스를 할 지금 계획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although it could be sold as service라는 말이 있죠. 자, 서비스로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 조나스가 주목했던 부분이죠. 캐리 블랙 역시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2024년 초반부터 도조 AI 그 컴퓨터를 다른 기업에게 라이센싱을 주고 테슬라가 네 번째 비즈니스 바로 사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의 기존 비즈니스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 에너지 판매, 그리고 차징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스, 그러니까 아마존의 AWS와 같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레포트가 그렇게 새롭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테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댄 머스크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월가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오늘 뭐 10% 정도 주가가 오르려면 당연히 메이저 세력들, 그러니까 월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겠죠. 평소 거래량보다 거의 2배 정도 또 거래량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주목해야지 10% 정도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가 촉매제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K 테슬람들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아무튼 월가의 분들은 좀이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아트란TV 구독자분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뉴스들 제가 전에 이미 다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도조가 상업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6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네요. 아무튼 뭐 딜리버리 발표 10월 초까지 주가가 약하거나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촉매제가 나와서 오늘 좋은 반등이 나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10월달 10월 말에 실적 발표도 있고요. 11월달엔 바야흐로 사이버트럭 론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추세대로 꾸준히 좀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 때에도 이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었는데요. 이 도조 슈퍼컴퓨터 생산을 통해서 뉴럴넷 트레이닝이죠. 그 자율주행 그 인공지능 신경망 훈련이 좀 더 빠르고 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FSD 최근 이제 버전 11을 라이브 스트리밍 하기도 했죠. 현재 와이드 릴리즈 되진 않았습니다. 테슬라 내부적으로만 이 FSD 버전 11을 테스트 중에 있는데 완벽한 100% AI로만 자율주행이 진행되는 게 바로 버전 12입니다. 현재 버전 11은요 어느 정도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코딩에 따라서 운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버전 12부터는 테슬라 오너들로부터 주행 비디오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면 그 비디오 데이터만, 그러니까 동영상만 이 도조 슈퍼컴퓨터에 넣어주면 도조가 자체적으로 AI 훈련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버전 12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향성과 기술은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었죠. 중요한 것은 역시 훈련 속도의 가속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 도조 슈퍼컴퓨터의 발전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조 슈퍼컴퓨터의 생산은 올해 7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내년 초 1월 정도가 되면 세계 5대 슈퍼컴퓨터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말이 되면은요 100 엑사플롭을 달성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A100이라는 GPU에 뭐 한 30만 대 분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이렇게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자율주행 개발 속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사업 영역으로 늘리면서요 아마존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발전시켜 놨는데,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을 내년 10월 달에 완성을 했다고 치면 이 컴퓨터의 캐파가 남아 돌겠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마존과 같이 사스 서비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요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기술 회사인 게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사업이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올해 주가가 뭐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오른 만큼 테슬라 역시 그러한 포텐셜이 있다라고 아담 조나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조 이전에는 테슬라의 타겟은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영역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애프터 도조, 그러니까 도조 이후에는 멀티 인더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사업에 테슬라가 더 진출할 수 있겠다. 전기차 에너지 충전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AI 사업까지 뛰어들 수 있는 게 테슬라다. 거기에 더불어서 2027년이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까지도 나올 수 있죠. 계속해서 즐거운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한 뉴스는 도조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을 잘하고 있으면 자율주행 기술이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포드와 같은 기업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을 해서 도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 역시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술 로열티를 받고 하드웨어 역시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에 뭐 강력한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라이센싱이죠.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껑충 뛰어 오를 수 있어요. 아무튼 현재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알트라운 TV 멤버십 서비스는요, 최근 테슬라 주가 230에서 260불 사이에 다시 한번 집중 매수 실시를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258불대에 매수 권장을 드렸어요. 오늘 273불도 넘기긴 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함께 하신 회원님들이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 편안한 투자 잘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자, 5월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면은, 즉 한 달에 8,990원만 투자하시면 좋은 인사이트와 함께 편안한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입해 보셔서 저희 아트라운 TV 후원도 부탁드리겠고요. 즐겁고 재밌는 투자 같이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